나는 데이터 분석의 신입 직무를 취업하고 싶은데 신입으로서 취업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직무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분석가로서 대기업에 가고자 하기 위한 건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깡쌤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가장 핫한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원이 필수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데이터 분석 관련된 진로를 설명을 드리는 정보는요, 저도 메타코드라는 플랫폼에서 현재 네카라쿠베 혹은 대기업의 데이터 분석가 현직자분들이 커리어 특강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참여를 하면서 정보를 얻고 있고, 이런 특강 참여는 라이브로 참여를 하시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무료라고 하니까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도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직무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데이터 분석은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드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모델링을 활용을 해서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예측을 하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요, 이렇게 직무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취업을 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요, 데이터 분석의 채용 공고를 볼게요. 이렇게 채용 공고들을 보시면요, 신입에 대한 채용보다는 경력직에 대한 채용의 요구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경력직도요, 2, 3년 차부터 많게는 4, 5년 차 이상의 경력들을 대기업에서 주로 뽑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데이터 분석의 신입 직무를 취업하고 싶은데 신입으로서 취업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직무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분석가로서 대기업에 가고자 하기 위한 건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작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가셔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경험을 2년 정도 쌓고 3년 차가 되었을 때 이직을 하시는 겁니다. 그 중소기업에도 내가 데이터 분석가로서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요, 그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직무를 따로 뽑을 수도 있지만 그런 직무의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그 회사 안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내가 SQL로 데이터를 추출해보고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행위를 내가 함으로써 나의 취업할 때 직무 이름은 데이터 분석가는 아니었지만 내가 거기서 하는 업무들이 데이터 분석가의 일로서 충분히 향후 이직할 때 어필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대학원을 활용을 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많지만 데이터 분석 대학원이란 이름은 잘 없죠. 그런 것보단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혹은 경영정보 대학원, 이런 식으로 너무 AI나 모델링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에 대해서 배우고요, 비즈니스 인사이트 의사결정으로 연결되는 기획과 프로젝트까지 해보는 걸 이 대학원에서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원들은 저한테 또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어떤 대학원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전공이 어떤 전공이든지 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전공들은 충분히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대학원이 없는데 작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을 하고 싶으면요, 나의 전공적인 것이 만약에 통계라든지 산업공학과여서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한 프로젝트가 많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요, 그게 없다라고 하면 데이터 분석 관련된 자격증으로 어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 SQLD, ADSP가 있죠. 특히 이번 2월 24일에는요 ADSP 시험이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은 4월 6일에 있고 3월 초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하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과 ADSP, SQLD와 조금 다른 건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실제로 파이썬으로 실습을 하거나 R로 실습을 하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실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보는 그런 실습 코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 앞에 이론 시험만 보는 자격증과 차이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빅데이터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실제로 나만의 데이터 분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셔서 바로 경력에 제한이 없다고 하면
대기업 신입으로 지원을 해보실 수도 있지만요, 우선 데이터 분석을 하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이런 직무를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원래 마케팅과 기획 직무로 들어갔지만 뒤에서 따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 역량을 얻는 노력을 하셔서요, 그 기업 안에서 나만의 데이터 분석 관련된 경력 기술서와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고 이직을 하셔서 3년에서 4년차 때 데이터 분석가로서 활동을 대기업에서 혹은 네카르쿱에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는요, 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도메인에 관한 지식을 전 얻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학생으로서 혹은 대학원생으로서도 그런 도메인의 데이터를 얻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 도메인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게 최고이긴 하지만요, 그거는 내가 실제로 그 산업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나만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여주겠다,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과 어떻게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연결을 시키는지에 대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공공 데이터를 얻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데이터가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쌓는 데 있어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 꼭 활용을 하셔라, 혹은 캐글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오픈된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취업, 이직 혹은 대학원 관련된 모든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이러한 커리어에 대해서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